그렇게 되면 25년이면 26학년도에 들어가는 현재 고1이 고3 될 때거든요. 그 밑에 학년하고 여기까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부분 도입은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혹시 아마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학교생도 그렇고, 야 옛날 같지 않아서 요새 전교 1등이 옛날 니네 선배들은 한 1.1이나 1.2가 돼야 전교 1등을 하는데 요새는 한 1.3, 1.4분 전교 1등 한다. 니네들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뭐 일부러라도 하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근데 실제 그거는 과목을 고교 학점제 대비해서 찢어놨죠. 옛날 같으면 국어 하나였어요. 그럼 100명이 들었으면 1등급은 4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25명, 20명 찢어놨습니다. 과목별로. 1등은 한 명씩밖에 안 나와요. 옛날 같으면 3등을 해도 1등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2등을 해도 1등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찢어놨기 때문에 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목 세분화에서 오는 분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학교에서도 알 거예요. 아는데 일부러 애들이 좀 자극을 주려고 얘들 선배보다 그냥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일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그 전면 페이지가 들어간 거 올해 뭐 자소서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소서 갖고 수시된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자소서 없어진 거를 저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재수생을 많이 저 이제 현장에서 좀 담임도 맡고 있습니다. 재수반 맡고 있는데 선생님권 학생들 보면 학교에서 했던 거의 공부에 맞춰서 그 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른 과를 이제 지원을 하고 학생부에 맞춘 거하고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 자소서가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소서가 없어지면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를 바꾸고 창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활동하고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가 안 맞아도 자소서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학생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학생부에서 많이 줄죠. 내용이 반영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재수생 입장에서는. 재수생 입장에서는 자소서 없어진 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됐다. 대신 우리 고3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학년들은 그 안에서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한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고3 때.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점수 상황이라면 고3들한테 밀려요. 수시에서. 그래서 아무리 학생들이 우수하고 수능 성적이 잘 나와도 실제로 저희가 수시를 내가 매년 해보면 확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반에서 이게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학종과 학생 교과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3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고,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현역 학생들에게는 수시가 정말로 최고의 무기다. 최고의 무기다. 재생들 두렵잖아요. 현재 고3들도 좀 있을 텐데 고3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두려운 게 누구냐? 그러면 막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니라 재수생이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그럼 재수생한테 야, 고3들이 니네 제일 무서워해. 지네끼리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가 왜 무서워? 막 이러면서 지네끼리 이러거든요. 선생님께서 학생 판단하실 때 출석 그냥 휙 넘기지 마시고 그거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옛날에는 자동 봉진이라고 했었죠. 봉사활동이 원래 들어가 있었죠. 근데 봉사활동 완전히 빠지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인데 자율 동아리활동은 이제 안 들어갑니다. 자율 동아리활동은 안 들어가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진로 희망 분야는 안 들어갑니다. 애가 뭐가 되고 싶냐가 써 있어요. 세트 읽어보시면 그 바로 위에 그 창체하고 거기 위에 보면 얘가 장래 희망이 뭐다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갑니다. 대학 측 제공이 안 돼요. 그러면 대학 측에서 얘가 우리 과를 지원했을 때 이 합격 여부, 얘가 우리 과에 지원하는 게 얼마나 적합하냐라는 걸 알아보는 방법은 학생이 한 활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선입관을 갖지 않을까요? 거기 써 있는데 뭐 의사 되고 싶다, 뭐 검사 되고 싶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입관을 갖고 읽어보다 보니까 그걸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예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활동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계시면 요거의 흐름인데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학생부 보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 이 세 가지. 통일성은 얘가 되고 싶은 거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냐고, 일관성은 그걸 얼마나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유지해 왔냐, 응집성은
그 유지한 와중에 활동과 어떤 뭐 전에 같은 독서겠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응집성 있게 이렇게 찰진 쌀처럼 잘 뭉쳐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입사관은 딱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 이 세 가지는 우리 인문 논술을 쓸 때도 대단히 필요한 세 가지 글쓰기 원칙입니다. 이게 학생들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아무래도 입사관들이 이제 교수들도 하고 옛날에는 입사관들이 계약직이었어요. 1년만 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재계약 안 하고 그걸 이용해서 대치동 가서 이제 컨설팅 학원 차리고 그래서 성균관 내 입사관 출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입사관이라는 게 우리가 입사관은 있지만 입사관 제도라고는 안 하죠. 학생부 종합제도라고 종합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하나 드리면 입사관 제도 미국에 수입해왔잖아요. 미국의 입사관 제도는 인종차별을 막으려고 생긴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입사관 제도는 처음 들여왔을 때 그 목적이 당연히 인종차별이 아니라 사교육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라는 제도로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사관들은 남아있지만 입사관 제도가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보고 활동을 이제 해서 얘가 뭘 하고 싶다라고 보게 되는데 저희 재생들 걸 보면 1, 2, 3학기 다 다른 애들이 있어요. 1학년 때 보면 이제 활동한 거 보면 막 생물 실험 막 했어요. 근데 2학년 때는 또 열심히 또 신문 방송반에서 일했더라고요. 학교 신문. 3학년 때는 또 무슨 사회계열의 사회사업에 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넌 도대체 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온 것도 입사관의 관점과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는 그 과에 합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1학년 때건 없을 수 있어요. 그 3학년부터 거꾸로 봅니다. 입사관들은. 그러니까 자기 과를 지원했으니까 그 과에 맞춘 걸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찾을 때 일관성과 응집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현재로서는 이제 그 재학생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요령이 되는 겁니다. 저희 잠시 이 뒤에는 그 쓸 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요게 그 세 가지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정말 저게. 그래서 저가 항상 지금 현재 만약에 그 각 학원이나 학생, 우선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학생부로 보내야 된다라고 일단 목적이 설정되셨거나 타겟이 설정이 되시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과 맞으면 이과 쓰면 되고 문과 맞으면 문과 쓰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과 문과란 말을 안 쓰죠. 왜냐면 이제 고1들은 모릅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이과 문과란 말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뭐 원장님들께서나 선생님께서 쉽게 우리 이과 문과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말 안 쓰고요. 나중에 시험을 가면 미적 기하 선택자냐, 확통 선택자냐라고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이미 재수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탐 선택했다고 다 걔네들이 확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재생들 중에 그 우수 학생들은 미적 사탐자가 제법 있습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과 문과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이제 편협하다. 편의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제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이과든 문과든 간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에서 선택 과목에서 그 과를 지원할 때 그냥 이과 계열, 공학 계열이나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서 그 말을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 가려면 수학 미적 기하 필수고 간단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해놔 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걔네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냥 수학 잘하면 다 이과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안 되면 문과로 가는 거고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가장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수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 그들이 요 세특에서 여기 내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죠.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수학 과목 먼저 봅니다. 1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전까지 수학 성적이 어땠느냐를 계속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특하고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특에서 보면 요새 셀프도 있어요. 아시죠? 학생들에게 써오라고요. 하다못해 여기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부분까지도 학교에서 써오라고 애들한테 나눠줘요. 대표적인 게 여기저긴 아니지만 화성고등학교 아시죠? 화성고가 대표적입니다. 애들한테 다 써오게 해줘요. 이게 최근 한 2, 3년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어떤 학생이 썼는데 써온 걸 보니까
학생부의 친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얘가 청소할 때 뭐 책상 서랍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빼서 청소를 한다. 네가 썼지? 어떻게 하셨어요? 야, 니네 선생님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청소한 거 따라다니면서 봤냐? 이거 너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가 아 그러네요 보니까 이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세특에서도 애들 보고 쏘라고 해버리면 차마 자기가 자기 칭찬을 못해요. 우수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는 말을 못 씁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야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되게 애매모호해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발표했음, 제시하고 발표하고 토론함까지 가야지 이게 좋은 점수를 받는데 발표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3단계로 갑니다. 이건 제 뒤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모아왔어요. 학생부에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걸 모아왔으니까 그때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학생부에서 보여주는 남다. 그러면 요거 갖고 요 부분만 채점하게 됩니다. 요렇게 요거 하나 이제 사진 찍어두시면 편하시겠죠. 근데 저는 아까 이 인적 확정사항에 뭐가 있다고 했죠? 사진하고 이름도 없어요. 근데 무슨 발전 가능성을 본 건지 저희도 한참 고민을 했어요. 사진하고 한 년만인데 이게 무슨 발전 가능성이지? 그러니까 이 발전 가능성은 전부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발전이 다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입사관 제도가 수백 년 동안 진행되고 미국에서도 바로 저 발전 가능성 때문에 아직도 소송이 걸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왜 쟤보다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냐고 이제 따지는 거죠. 소송 걸고 그러니 하버드 때 얘기 특히 비일비재하게 매년 벌어집니다.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어서 여기 나머지 거 같은 거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아까 말씀드린 요새 자동진, 이른바 자동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공, 아까 말한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자율활동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죠. 여기 좀 보고 요거 여기 내신입니다. 여기 내신. 우리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세특부터 포함한 요 내신. 요 세특도 선생님들이 다 써주시잖아요. 원래 다 써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보고 써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사진 찍으시고 그거 딱 보시면 교사 추천서를 대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대신 중요한 거, 요거를 좋은 글인지 아닌지 판독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인성 칭찬만 뒤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애가 성실하고 착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잘하고 맨날 소용없습니다. 얘가 여기서 여기 요 부분에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언급 밑에서 있어요. 연관시켜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 음집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놀면 안 돼요. 선생은 계속,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은 인성 칭찬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세특에서는 또 선생님이 또 이게 자주 듣고 아주 탁월하다 막까지 표현했는데 정작 그 과목의 등급이 3등급, 4등급 이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마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 체육에서 5등급 받은 거랑 똑같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관성을 보셔야 돼요.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학생부는 이제 청진기 딱 되면 진단 딱 나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딱 3번만 읽으시면 돼요. 꼼꼼하게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시고 거기서 체크해가면서 점수 매기시면 아 얘가 학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교과로만 가야겠다 그냥 논술로 가자. 이게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이게 1학년 때부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중3들은 올해면 중3이 지나니까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입시는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학생부입니다. 물론 세밀하게 뭐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매달 체크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적어도 한 학기에 2번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1학기 거는 8월 15일 이전까지 완성돼야 됩니다. 2학기 거, 한 학년 거는 그 다음에 2월 15일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그 1학년, 2학년 과목이 연결되는 게 있다 보니까 1학기 때 기록을 잘 안 해요. 2학년 때 한꺼번에 합니다. 영어 2개가 다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셔도 지금 아마 제가 지금 고3 올라가는 게 일부 학교는 그 2학년 것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담임 요 멘트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학교는 지금 현재 3학년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거밖에 없어요. 내신은 2학년까지 있어도 이 멘트가 다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중간에 나이스 생각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학생부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학생부의 내용을 먼저 보시고 최종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가서 그때 원수 수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 학생부는 이 원칙 딱 하나 있습니다. 다다익선, 양질 전환의 법칙이 적용된다. 양적인 것으로 충족이 돼야 질직률을 뽑아낼 수 있다.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성분이 틀어놓고 멀리 가는 건 안 된다. 가까이 있는 게 좋다. 양이 많으면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 페이지 쪽수가 20쪽입니다. 3학년 1학기 것까지 해서 이미 20쪽이 넘어가고 있으면 그 학생은 학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그 학생들이 재생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적은 없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일단 만져보면 딱 압니다. 만져보면 이거 많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쪽, 15쪽 되는 거는 학종에서 크게 영향을 못 받는다. 옛날에 뭐 김천고라든가 화성고라든가 세마고, 동산고조차도 장수가 18쪽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고대 같은 데 많이 붙었거든요. 이게 이미 3, 4년 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양을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다. 요거하고 여기에 세특의 양이다. 그냥 한 줄만 써준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그 장수 물론 많이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대상을 말씀드렸고, 솔직히 학생부만 갖고도 이거 설명을 따로 해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요약하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콤보로 올라가야지 이게 A를 받는다. 근데 대부분 B에서 끝나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학생부만 한번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학교 선생님들의 말은 이 ABC 중에 말로 끝납니다. 왜 그것도 지침이에요. 이렇게 끝나게 하세요 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미.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놔서 이 부분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 다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노력을 보임. 그럼 보임이에요? 보임입니다. 학생이 쓴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그래서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거 딱 물어보시면 되고, 네가 쓴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산 지역에서 고등학교는 지금 없어요. 현재 직접 써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거는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자기 학생들 볼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세특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세특하고 세특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 용어를 잘 구별하시고 이렇게 활용해서 채점 한번 자가 채점을 한번 해보시는 뜻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비슷한 건 있는데 분명히 조금씩 다릅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요 위에 말 뛰어난, 탁월한, 토론한, 발휘한 요게 상당히 우수한 표현이다. 끝에 부분에 보면 다 이렇게 끝났어요. 다 끝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건 이제 예를 한번 드려. 그 전국에서 그 수능 볼 때 2,000명도 안 봅니다. 표점이 너무 안 나와요. 당연히 아시겠죠? 생투는 요번에 한 6,500명도 시험 봤어요. 생투는 그나마 좀 나은 건데, 화투, 물투는 물원, 화원하고는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여기 물론 같은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전혀 다른 과목인데, 뭐 단순하게 기본과 심화과정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 과목은 절대 말립니다. 제주도 와가지고 너 왜 물투해? 그러면 저 선생님 대학 다니도 아니죠. 물리 전공자인데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전공한 학생이 3학년 맞추고 왔는데 자기 물리 전공했다고 물리 2를 신청을 했어요. 3등급 받았어요, 결국. 이게 자기 전공하고 수능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물원, 물투, 물리하고 화학 과목은 타임어택 과목이죠. 학생들은 이거 아마 인식할 겁니다. 우리 중3 학생들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시간 싸움이에요. 화원하고 물리하고 화학은. 그런데 생물하고 지학은 타임어택은 아니지만 초강력한 빌런이 있죠. 악의 영역이 있어요. 유전, 바로 생물의 유전. 제가 뭐 악의 표현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지구과학의 바로 좌표계, 천문학. 그게 타임어택을 뛰어넘는 굉장히 고난도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탐구하다가 바꾸려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할 때 꼭 이걸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저 물리 갈래요. 나 이게 타임어택이야. 물리하고 하면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수학에 부담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내용을 잘 설득을 하셔갖고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그 고이나 고요 넘어갈 때 그 바탕 선택의 기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물리하고 화학은 타임어택, 생물하고 지구학은
최고의 그 고난도 킬러 파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되고요. 사탐에서는 생윤하고 사문하고 윤사는 국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국어 막 4등급 못 넘어가고 헤매고 있는데 그 두 과목 세 개 중에 두 과목 선택해버리면 점수 똑같이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괜찮으면 한지나 세지 중에 하나는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역사 좋아하는 뭐 봉사와 세상감사는 맞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저기도 끼지 못하는 게 정법하고 이제 경제인데 경제는 선택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것도 표점을 못 받으니까 수능은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잘해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호를 제가 경제학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경제학과 가려고 경제 선택했는데요. 대학에서는요 과목 안 봅니다. 오로지 점수만 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점을 어느 게 더 잘 받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사탐하고 관탐 선택할 때 요거 참고로 해서 애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두 과목이 필수입니다. 이공계열 가려면 특히 의대 꿈꾸고 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생투, 화투 필수입니다. 약대 해야 됩니다. 내신에서는. 근데 애들이 대부분 하라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한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요. 한 10명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 들으면 1등급 몇 명 나와요? 안 나오죠. 한 명이 0.4%니까 0.4명이니까 10명 중에.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자, 그거 보면 기준 평가를 제가 해놓은 겁니다. 자, 툴을 선택했는데 이러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도 자동진이란 말이 나오죠. 자동진에 이렇게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예요. 개설돼 있지만 선택하지 않았고 근데 얘가 어딜 지원한 거다? 반도체학과를 지원했다. 이러면 이거 꽝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학과 물리 필수거든요. 알아야 돼요. 내신에서는 수능에서 물리툴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요거 반도체학과 요새 반도체학과 많이 계약학과도 많이 생기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소용이 없고 요거 현저히 나쁘다는 얘기는 이제 뭐 9등급? 그럼 거의 받기 힘들지 않나요? 9등급? 요번에 왜 유튜브에서 왜 올 9등급 받았는데 교대 지원했는데 1차 붙었다고 신문에 좀 났어요. 생각하면서 5, 1등급은 많이 받지만 올 9등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학생이 재수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그 9등급만 받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요 정도에서 B와 C 정도만 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요 정도 있지 않습니까? C만 받아도 이건 이제 선택을 안 했지만 여기 이제 요런 보통 경우 이제 요런 경우 받고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학교에서 10명밖에 안 했는데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입사관의 입장에서 뭐냐면 얘 진짜 이거 좋아했구나. 진짜 의지가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취적 기상 뭐 이런 거 진취성에서 학종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요거 진로 선택 과목은 아시죠? 등급 표시 안 되고 ABC로 표시되죠. 표시되는데 어쨌든 해야 됩니다. 공대 가려면. 그래서 물투, 화투, 생투 무조건 내신에서 진로 선택 과목 해야 되고 보통 지금은 3학년 때 올라가면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거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놓고 요거 뭐 A나 B, C 정도만 가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해도 너무 겁내지 말고 근데 요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EBS 공유학에 나왔었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라고 나왔던 걸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편집을 해온 거라서 우리 그 학생들이랑 분위기에서 너무 쫄지 말고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약간 불안한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이제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입시 포인트입니다. 그 점수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수학을 말씀드리면 12칸 정도에서 4%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칸이 많죠. 근데 2, 3등급 내려가면 4칸, 5칸으로 확 줄어듭니다. 4칸, 5칸이라고 해서 점수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없는 백분위가 있습니다. 2, 3등급으로 가면 백분위가 막말로 2등급 가면 7% 다음에 가면 뭐 8, 9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8이 없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4, 5등급 받는 학생들 조금만 더 공부하면 2, 3등급은 진입이 쉽습니다. 금방 올라가요. 이 점수 칸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1등급 가서는 변별력을 갖겠다라는 게 의도입니다. 대단히 이번 수능 문제 잘난 겁니다. 굉장히 잘 냈어요. 물론 국어가 이제 그 언매하고 화작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뭐
요번에 문제 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거 잘 만든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사탐도 어렵게 나왔잖아요. 영어 듣기 어땠죠? 저도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만 영어 듣기 빨랐습니다. 빨랐다는 거 총 시간 보셨어요? 이번에 진행된 거, 수능이 진행된 거 22분 25초에 끝납니다. 23분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진 겁니다. 지문은 길어졌는데 말이 빨라져서 듣기가 어렵게 나오면 3등급이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나타났죠. 작년에 1등급은 적었지만 3등급까지 53%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등급이 늘었는데 3등급까지 누적이 4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등급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등급 받은 수험생들도 재생도 꽤 제법 있어요. 그때 다 89점이에요. 안 듣기는 듣기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공부 열심히 합시다. 학생들. 그러니까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이과 문과의 이 교차 지원이 이른바 교차 지원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인문계 침공이 사실상은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한국 애들 이번에 포르투갈과 보니까 이과 애들이 3분의 1이나 있더라고요. 재작년에는 엄청났죠.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영어교육 연격과가 62.5%가 이과 애들이었어요. 이과 애들이 이과 애들이 자율전공은 무려 96% 정도가 다 이과 애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문과 가서 자리가 없어지고 서울대 아예 그걸 의도했죠. 구별 안 하고 그냥 표점으로만 변표도 전형 안 하고 그냥 표점으로 뽑았으니까. 올해 서울대 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있다 여전히. 그래서 인문계 침공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덜하다. 요번이 덜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통 선택자들, 확통 사탐의 순수 우리 문과 학생들은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수학에서 정해졌어요. 그냥 수학 잘하는 애들은 미적 기하는 거고 수학 못하는 애들은 확통하는 거다 딱 정해졌고 확통 선택자가 1, 2등 2.75%만 확통 선택자예요. 그 정도로 확통 선택자들은 이과 애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3학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고1, 중3 고1 확통하지 마. 미적 기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근데 놀랍니다. 기하 선택하는 우리 재생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애들을 보고 자네 왜 기하 선택해? 그러니까 혹시 책이 얇아서? 그럼 그렇다고요. 네, 기하가 책이 얇아요. 근데 할 건 진짜 많죠. 2차원, 3차원을 머릿속에서 그릴지 모르면 기하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확통한 학생들이 미적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보냐? 수원, 수투 중에 어느 걸 더 잘하냐? 여기 수학생들 많이 계실 텐데 수투가 당연히 미적 아닙니까? 다음 함수가 있으니까. 그죠? 미적 자체는 초월함수가 나오는 거고. 그 수투가 괜찮다. 선생님 저는 수원보다 수투가 더 좋아요. 그렇게 미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 수투는 이러면 걔는 안 돼요. 확통해야 돼요. 강요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대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서울대가 올해부터 드디어 투필수를 폐지했죠. 이거 알고 계시죠? 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가산점입니다. 1, 2는 3점 줍니다. 자, 2, 2는 5점 줍니다. 2, 2 가산점이 다시 부활했어요. 이거 4년 전에 없어졌었죠.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때 없어졌을 때도 제가 그때 화딱지가 났다기는 저기 입시리허설 만들잖아요. 다 꼼꼼히 본단 말인데 입시본이 나왔는데 투수를 싹 빼버린 거고 싹. 그래서 이게 실수로 학교가 뺀 건가 일부러 뺀 건가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없어진 거 맞대요. 그럼 왜 그걸 표시를 따로 안 해주냐 했더니 대학은 그거를 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한테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오죽했으면 서울대 마피아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투는 드디어 폐지했습니다. 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컷이. 연고대 때 다 밀렸어요. 지금 하위 학과는 전부 다 밀렸어요. 좀 4%까지 갔죠. 4.5%까지. 4.5%면 중대급이에요. 유전급입니다. 거기까지 밀리니까 드디어 투를 폐지했습니다. 올해 서울대 급 상승할 것입니다. 특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대신 물리화학을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물투, 화투 중에 하나인데 다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파란색으로 되는데 이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가산점으로 바뀌었고요.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의 적용 인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 과목은 수능에서는 되도록이면 피해라. 그러나 내신에서는
꼭 해라. 그래서 이 적용 방식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하셔야 되고 수능에서는 좀 피하셔라. 되도록이면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학생부 관련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에서 많이 빠졌죠. 그 빠진 부분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동탄국제고의 예를 들어드리면 거기는 청소년 활동하고 선원 활동 무지하게 시킵니다. 근데 그거 다 빠졌죠. 싹 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설명회 할 때 한 부모님께서 오셔서 고1 동탄국제 부모님이신데 그럼 이거 다 소용없는 거냐고. 소용없습니다. 대학교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러시면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학생부 이미 날라간 거예요. 그 학생은. 그러니까 내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수능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결국 학종 특목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좀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바로 이거 계약학과. 요거는 도미노 현상을 주인공. 아, 나 여기 안 갈 건데 관심 없는데 계약학과 뭔지 아시죠? 취업 보장 계약학과가 플레임이죠. 요건데 요거는 밑에 하위권 대학가 있었어요. 이미 있습니다. 한 세대라든가 여기 의왕인가 군포에 있는 한 세대가 있어요. 거기도 이미 있었는데 이 지금 유수의 상위권 대학에서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한번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따라가는데 요건 제가 뒤에 따로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3, 4, 6번은 뒤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민원상이 뭐냐면 자, 고대에서 의대 다음으로 높은 과가 컴공입니다. 컴공. 컴퓨터공학과인데 고대에서 컴공보다 높은 학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컴공 갈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다 그쪽 흡수가 되는 게 많겠죠.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컴공을 칠 수 없었던 애들이 또 동갈 채우겠죠.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비는 데가 어디냐. 그걸 찾아야 돼요. 올해 지금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수시는요. 여기 계시지만 수시가 더 잔인합니까? 정시가 더 잔인합니까? 정시? 수시가 더 잔인해요. 왜요? 왜 떨어졌는지 왜 본지를 몰라요. 정시는 점수가 알잖아. 아, 여기 돼야 안 돼. 딱 나오잖아요. 근데 수시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건대 쓴 애가 저 선생님 연대 쓰고 싶은데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왜 붙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무 노력도 안 했거든요. 학생부 쑥 들어가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연고대가 같은 가문에 같이 있죠. 반밖에 못 쓰죠. 거기 갈 수 있는 애들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연고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애들이 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의 자리가 비죠. 그걸 치고 돌아가야죠. 그게 바로 컨설팅 잘하는 거 어디서 잘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올해는 저도 원서 쓰면서 수능 만점자들 나오고 고득점자들인데 올해 유난히 수능 고득점자 애들이 수시로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채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서울대 경쟁률이 제일 먼저 마감을 했죠. 이틀밖에 안 하니까 낮아요. 예상을 했어요. 왜 학생부가 들어가니까. 성적은 되는데 학생부 안 되는 애들이 지원 안 했을 거라고 예상. 그러면 고대가 터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고대가 영어 반영 비율도 그렇게 연대보다는 높지 않고 이러니까. 근데 연고대가 다 낮은 거예요. 점수가. 이게 뭐냐? 얘가 어디 갔냐? 어디가 그럼 뭉쳤나? 아니 뭉친 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다? 수능 잘 본 애들이 수시 다 붙었어요. 이번에 만점 전국에서 2명인가 3명 나왔잖아요. 그게 다 수시 붙었어요. 서울대도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수를 낸 거는 정시의 맨 위부터 실제로 점수가 있다 가정하고 저희가 컷을 매기는데 실제로 그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외 합격이 지금 나옵니다. 의외 합격이. 그리고 의외 불합격도 나옵니다. 중대를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 발표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이 도미노 현상이라는 건 바로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학과가 신설되는 거의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많이 뽑지는 않지만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이버 국방학과 아시죠? 이른바 줄여서 사국이라고 하는데 사국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컴공하고 둘이 맞먹는 최고의 학과였는데 고대에서 이걸 만들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국이 높냐? 대학학과가 높냐? 이걸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인원이 지금 우수한 인원이 갔느냐? 그게 이제 컷이 말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밑에 대학교까지 영향이고 앞에서 이만큼이죠. 뒤로 가면 이렇게 바로 나비 효과처럼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목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거 서울대 변경 제가
그래서 너무 공감해요. 수위에 약학대 치대는 필수가 아니야 또 물리학 화학이. 근데 왜 의대는 또 물리학이 필수냐고 또 왜 이게. 그래서 대학교 전학으로 물어봤더니 역시 드린 대답은 뭐 그것까지 뭐 말씀드릴 수 없다. 자기네가 방침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마피아답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필수 지정한 거는 요 학과들, 이 대학의 요 학과들이라는 거고 이 기준은 진행 많다. 여기에 궁금해지지 마시고 지원을 할 때 요 여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대로 요거 이제 조정 점수인데 이 3점과 5점은 서울대학교는 아시겠지만 각 대학교는 왜 환산 점수라는 게 있죠. 그 우리 애가 표점이 400점이에요. 400점 받았어요. 그럼 잘 본 거죠. 이 정도면 잘 본 건데 이거 그 대학교에 넣었으면 대학교 환산 점수가 뭐 1000점 만점인 대학이 있고 800점 만점인 대학이 있고 500점이고 홍대 같은데 또 100점 만점이에요. 대학마다 달라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그 표준 점수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갑니다. 걔네 변표도 적용 안 하고 글자 그대로 400점 막 이렇게 나가요. 저 큰 겁니다. 저 점수는 굉장히 큽니다. 이 점수. 근데 이게 투투한 학생들이 뭐 몇 명이나 있겠냐마는 어쨌든 이 정도는 존재한다. 이거 가능하면 3점이라도 받는 게 평점수에게 유리하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자 이제 지원대가 우리 대학은 이 과목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유 바로 70%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계열별에 따라서 인문사회계라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해야 되는 거고 자연공학 의학도 이 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표시되는 겁니다. 자 특히 ABC 중에서 A 그 비율 표시되는 거 아시죠? 아니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들은 ABC를 대부분 33% 정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 그 안양 지역에 그 안양외고라고 있습니다. 안양외고는 A의 비율이 너무 커요. 막 99, 98 막 이래요. 100도 있어요. A가 과목도 98%인데 그 중에 또 그 안에 또 B 받았어. 너는 다 98인데 너 혼자 B하고 해. 걔네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고려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 A의 비율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A는 일단 1등급 줘요. 근데 A의 비율이 만약에 98%면 0.98을 더합니다. 그럼 거의 2등급이죠. 고려대는 그래서 2등급을 줍니다. 근데 A의 비율이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서강대는 딱 그게 반이고요. 그래서 고대하고 서강대가 학생부 교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을 본다. 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그래서 그거 확인해 두시고 일단은 과목별로 볼 때 이쪽 과목을 상당히 선호한다. 그 다음에 이거다. 이건데 어차피 이거 쪽이에요. 거의 다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선택한 과목을 보고 어느 쪽인지 내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또 어떤 유리한 과목을 선택 안 했다면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하시라고 제가 참고자료로 만들어 왔고요. 이게 제가 주장한 거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23등 되는 것 중에 이 고대가 요번에 많이 드렸죠. 그래서 요번에 요 두 개를 각각 삼성과 현대자동차에서 했는데 경북대는 원래 있었고요. 자, 가만히 보시면 제가 요거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과하고 이과가 도대체 차이가 뭐냐, 말만 바꾼 거 아니냐.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시스템 다르죠. 시스템 반도체는 여기 냉난바이오시드 시스템이죠.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요. 활용도를 얘기하는 거고 반도체 시스템은 반도체 자체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반도체 시스템. 기존의 반도체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 기업하고 여기였는데 여기 가면 등록금 안 내죠. 회사에서 내줍니다. 회사에서 내주고요. 한 달에 60만 원씩 용돈도 줘요. 등록금도 안 내고 용돈도 받습니다. 단 3학년 올라갈 때 기업 임원들이 나와서 면접 봅니다. 통과 못하면 2년 동안 받았던 건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있어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몇 명이나 통과를 못하냐? 3% 정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과 못하는 분도 3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파란색을 제가 이거 해놓은 건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현대자동차니까 그냥 자동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율운행체 다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학점으로 새로 만든 데 각장 가시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버 국방학과의 학과장 이름으로 가셨어요.
보안까지 같이 합니다. 5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전과 들어가면 제가 물론 이과 지금 제가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고대에서 이제 입사관한테 들은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보 보안도 저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과가 인기가 있고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홍보했을 때 가장 최고의 열화 같은 환호를 받았던 이유가 뭐다? 요새 MZ 세대들 학생들은요 근무지를 따지는데 그 하한선이 동탄이랍니다. 동탄 넘어가면 안 가려고 그러대요. 그 삼성전자는 수원에 있으니까 그 이천 하이닉스는 이천에 있거든요. 딱 거기까지가 최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본답니다. 근데 그걸 파고 들어갔어요. 현대자동차는 저희는 양재동 본사에서 근무합니다. 아 인기 끝내준대요. 본사 한복판에 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대단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입결이 나온 대로 입시결과 나온 대로 의대하고 비교해서 제가 보통 의치 한수학이라고 하죠. 보통 요새는 의치 한수학서 이걸 하는데 그 외에 연고대하고 서강대학까지는 요거 계약학과까지 포함을 시켜서 제가 올해부터는 요거 이제 그 설명회나 그런 할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과들이 이렇게 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 공대 간 학생들 꿈꿔봅시다. 컴공 전자과 다 뛰어넘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212 받은 학생이 있어요. 21112 국수 0 탐구 2개. 요 학생이 누적 득분위가 여기 1.4% 정도 나옵니다. 상주급 1.4%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연세대학교 전전 예비 25번 받고 추가 합격을 합니다. 연대가 전전부터 70분까지 가니까. 근데 웬만한 약대는 또 붙어요. 그 학생이 여기는 또 위험합니다. 살짝. 그 2111 받은 학생이 영어 빼고 틀린 개수가 11개 틀린 학생이거든요. 여기는 10개 미만으로 틀려야 할 수 있다. 연고대 쪽은. 물론 여기 좀 살짝 놔줄 수는 있어요. 여기 한양대 같은 살짝 놔줄 수 있는데 한양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느 대학에서든 여기가 공학 계열에서는 최고의 학과가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를 여기로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학생부 작성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 라는 뜻으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서울대하고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2명의 복수의 입사관이 학생부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서로 안 본 상태에서 A, B, C를 매겨갖고 둘을 조합을 해서 점수를 줘요. 그래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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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나올 거 아니에요. C, C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A는 없죠. 왜요? 수시로 붙었겠죠. 그런 애들은 정시에서 A가 남아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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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까지 합격선입니다. 이건 무조건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는 정성평가기 때문에 안양 외고 기준으로는 3등급 초반까지 합격권입니다. 초반까지 괜찮습니다. 일반고는 2.5등급 정도까지 괜찮은 걸 현재 어느 정도 합격선에 나온 걸 보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되게 정성평가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세팅하고 다 본다라는 거. 40%는 굉장히 크죠. 요거. 지금은 2명씩 추천하거든요. 각 고등학교별로 2명 추천하는데 요거 40% 큰데 실제 적용 비율은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10%입니다. 10%. 20% 적용한 것도 10%입니다. 그러니까 10% 싸움이에요. 그러면 자 서울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교는 아까 말씀대로 학교 자체 점수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 그랬죠? 그냥 변표 그대로, 표준 점수 그대로 가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점 차입니다. 2점 차이.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가 좀 떨어져도 수능 문제 한 문제 더 맞으면 표점 9점 2, 3점 올라가니까 한 문제, 수능 3점짜리 한 문제 정도 차이다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문제는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합분이 갈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시는 얘가 이래서 보고 저래서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해주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시가 더 잔인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역시 정시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고대는 좀 다르다. 정량평가입니다. 그냥 숫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로. 얘네 정해놨고요. 얘네들도 현재 20%지만 10%만 실질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3등급 이하 쓰지 마 이겁니다. 저 전형에 3등급 이하 쓰지 마. 우리 안 받을 거야. 대놓고 선정통 하는 겁니다. 역시 고대 역시 이건 없어요. 당연히 수시로 갔겠죠. 수시로 갔으니까 여기 점수 바로 수시로는 못 쓴
이 불운의 2등급 초반의 점수대를 잡기 위해서 바로 고대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2.2등급이에요. 저 같아도 애매해요. 야, 이걸 학종 교과 쓰기는 다 배우고 학종 쓰긴 써야겠는데 학종에 그냥 필요가 별로 그냥 영양가가 없네. 이래버리는 거 우리 정시로 가자.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걔네들 논술 썼을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이런 경우 보면 요 점수를 정시에서 애들이 구원해줘요.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3등급 요 사이를 넘어가면 안 돼요. 점수가 너무 벌어지죠. 그러니까 고대 저 전형은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겠죠. 올해 말에 원서 쓸 때 기본적으로 딱 3등급 제가 보기엔 3등급 초반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넘어가는 숫자는 3.5 넘어가 버리면 아 이거는 고대는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대는 일반 전형으로 수능이 학생부가 안 들어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결국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부가 안 좋은 학생들에게는 고대가 갈 기회가 3분의 1이 더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학생부가 안 좋으면 아니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비록 학교 다닐 때는 뭐 3, 4등급이지만 지금 수능 점수 잘 나온다. 1등 경우 학생들은 그 전형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대와 서울대는 다 비슷한 듯 사뭇 다른 학생부 반영 방식을 보이고 있다가 고대도 무지하게 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애들과 없는 애를 명확히 구별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가기엔 살짝 모자른 그런 애들을 학생부 전형으로 정시에서 또 도입해서 뽑겠다 그런 의지고요. 이거 어느 대학이죠? 학생회가 아니고 도서관. 여기 보면 공대. 이쪽 대학 저수 있어요. 참고로 저도 여기 출신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는데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자 요거 제가 요거 공개를 할 건데요. 요거는 사진 한 장으로 딱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찍으세요 할 때 말씀 찍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각 대학의 의대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서울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서열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딱 한 장 프린트 하셔갖고 사진 PDF 하시지만 보셔갖고 한 9,000원 주시면 정말 보기가 딱 좋아요. 좋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자, 누백이라고 옆에 써있는데 이게 이투수 상위적 백분위입니다. 근데 이투수 상위적 백분위는 저 오르비에서도 이걸 써요. 각 그 몇 개 기관에서 이걸 쓰는데 뭐냐면 표준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적표 매니에 표준 점수밖에 없잖아요. 표준 점수로 100분위 일단 냅니다. 내고 각 대학교에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탑이다. 그러면 이과 원탑이다. 그러면 연대 의대 아니면 뭐 서울대 의대일 텐데 거기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원이 응시생들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거를 맞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적 백분위는 대학의 서열입니다. 서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이 제가 1.4에서 5%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웬만한 약대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서울대까지 묶었는데 잠깐 여기서 보시면 요거 보시죠. 바시소. 요거 아시죠? 바이오 시스템 소재공학인데 서울대는 바시소 위와 바시소 아래로 나뉩니다. 바시소 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바시소 아래는 여기 미처 칸이 없어서 못 쓴 거가 있어요. 물리교육과가 없어요. 물리교육과가 4%까지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서울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투과목 필수를 폐지하고 나간 이유가 저것 때문이긴 한데 요 카톨릭대 약대는 요거 좀 이때는 좀 펑크가 완전히 난 거고 원래 여기쯤 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요 정도 점수대에서 형성이 되고 연고대 높은 거가 여기 정도 라인에 형성이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서성환급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제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등급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받은 등급 갖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113, 131 참관하고 이 학생이 안산 동산고 출신의 학생입니다. 작년에 여기 의대를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상위적 백분위가 0.56입니다. 전체에서 6개 틀렸습니다. 6개. 자, 의대 가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0개 미만으로 틀리면 제일 낮은 데를 갈 수 있어요. 고신대 의대가 제일 낮습니다. 의대 중에서 고신대 의대가 제일 낮고 원광대 의대도 낮아요. 근데 원광대는 다 있죠. 아시죠?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수의대만 보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광대 갔다가 애들이 거기 그러니까 딴 학교로 돌아서는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광대가 불교학교인 줄 몰랐다는 학생이 있는데 그보다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학식에 고기가 안 나와요.
네, 학교 식당에서 고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고기 비슷한 거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 한번 가서 먹은 적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콩고기예요. 그래서 고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학식에 고기가 안 나오는 대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삼육대학대. 삼육대도 고기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칠한 식도가 뭐 그 종교가 그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고기 안 나온답니다. 거기 간 학생들이 얘기해 준 거고요. 확인은 제가 그건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학생이 딱 6개 틀렸습니다. 전체 6개. 6개 틀렸는데 탐관을 망쳤죠. 저기서만 3개 틀렸어요.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하나. 국어에서 2개 틀렸다. 국어 2개, 수학 하나, 탐구에서 3개, 지금 6개 틀렸고요. 이 학생은 실제로 어디 붙었냐면 여기 한림대 의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하대 의대를 붙었습니다. 인하대 의대는 예비번호가 77번이었어요. 9명 뽑는데. 선생님 이거 돼요? 인하대 돼. 왜요? 야, 여기 이거 좀 추합률이 1018%야. 134번까지 됩니다. 근데 한림대 갈 거잖아. 한림대도 그러니까 의대 중에 삼용의라고 하죠. 한림대 의대, 인제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 이 3개 의대를 그 삼용의라고 해서 3마리의 용. 의사들끼리 인정해주는 의대입니다. 왜? 공부는 지방에서, 근무는 서울에서. 그겁니다. 수련대병원 서울에 있잖아요. 인제대의대 백병원 서울에 있잖아요. 한림대병원 평촌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대로 꼽습니다. 근데 저희가 입시하는 관점에서 이 3개의 의대를 왜 중요하냐면 많이 돌아요. 가운데 중앙에 딱 서서 엄청나게 돕니다. 그래서 그 위와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학생이 여기 가군의 성대의대는 4개 틀리면 성대의대 붙습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개 되면 한양대 의대 됩니다. 6개부터는 한림대 의대, 순천향대, 인하대 의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 8개 정도 틀리고 9개까지는 고신대대가 갑니다. 고신대 저 부산에 있죠. 참고적으로 의대 중에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어디였지? 동아대 의대. 동아대 의대 부산에 있죠. 근데 저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법의학학과가 있습니다. 의대 중에서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상대한 거죠. 살아있는 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 여기 동아대에 괜찮습니다. 부산에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요거하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점수도 나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2112죠. 요게 1.5%딱 된 거고. 자 하나 더 11222. 자 얘는 영어가 2예요. 자 영어가 2기 때문에 얘는 어딜 못 쓸까요? 연대 못 쓰죠. 영어 2등 되면 안 돼요. 7.68% 나왔죠. 영어 1등급이. 자, 영어 1등급 꼭 기억해 두세요. 7% 후반으로 갈수록 1등급 가는 대학에는 영어 1등급만 써야 돼요. 연대 안 됩니다. 고대까지는 됩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 7.5입니다. 7.5. 재작년 6.8이었으니까 2등급도 연대를 갔습니다. 또 올해는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영어 2등급 받으면 의대는 힘들어요. 사실상. 자, 요거 제가 여기 비슷하게 써놨을까요? 11131. 지금 얘가 탐구 하나를 지금 3을 좀 망쳐놨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좀 이게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 말고 이게 바뀌었어요. 영어가 3이에요. 영어 3. 11311. 자, 다 1등급인데 영어를 3 받았어요. 이거 올해 있어요. 저희가 한 게 한 점 있어요. 듣기 시간에 멘붕 와가지고 그 시험 지금 시험 본 학생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본 학생들 물어보시면 영어 7번 문제 풀 때 다 멘붕 왔다고 그래요. 7번 빨리 풀고 왜 그 영어는 왜 그 저기 5번 내에서 왜 그 수그리는 분위기의 문제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도 왜 갑자기 3번 나올 때 확 수그리면 그 답이잖아요. 안 들려도 답 나오잖아요. 그거 그잖아요. 그 수그리는 분위기 답인데 7번도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도 뒷장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당황했대요. 그래갖고 뒷문제 풀다가 같이 틀렸어요. 2개 다 날린 거죠. 이래가지고 얘가 11311이에요. 113.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다 넣은 이유가 3 받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얘가 누적 백분위가 0.85예요. 0.85. 의대, 약대, 수의대, 치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어 3등급 받으면 끝장납니다. 얘. 그래서 얘가 어디 붙었냐면 그래서 제가 3등급까지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는 채점했습니다. 요걸 거예요. 고대 기계공학까지 붙었고 서강대 컴공에서는 이제 수성 이어가지고 이제 장학금 받고 이제 뭐 고대 가겠죠? 걔는 장학금 날렸어요. 그죠? 어쨌든 3 받으면 영어 3 받으면 망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아무것도 못 써요.
왜? 툴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대도 못 쓰죠. 위에다가 아무것도 못 쓴다는 뜻으로 제가 넣은 겁니다. 이게 1113이 아니고 113 하나입니다. 영어가 3이에요. 제가 이거 오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등급대가 실제로 존재하는 점수대예요. 제 말이 다 있습니다. 이 점수대가. 그래서 제가 딱 그 상위권반을 딱 그 끌고 가고 있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뭐 더 많죠. 사례가 더 많은데 이제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제가 영어 1등급 받은 애하고 2등급, 3등급 받은 애 일부러 제가 그 모형을 가져온 건데 이런 점수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그 약대 서열은 좀 바뀔 수 있다. 올해 좀 바뀔 것이다. 특히 이 카드일 때문에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목표가 아니고 목포예요. 목포대학이에요. 목포대학대가 전국 1등이에요. 왜? 네 과목 중에 얘는 두 과목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이 겁나게 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거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목포대하고 순천대학교가 둘 다 그래요. 요거는 뽑는 방식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요거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육대 아까 말씀드렸던 학식에 거기 안 나오는 삼육대 여기 있죠? 여기 요 학교들이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연대 공대가 보통 2.45까지 가거든요. 연고대 공대가 요 정도 라인에서 움직입니다. 2.45 정도면 실제로 지금 3.1%가 서강대학교도 지금 충분히 올해는 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좀 직관적으로 보시기 좋겠는데, 자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등급을 받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붙은 애들 표시했을 뿐이고, 더 직관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개수 얘기했었죠. 요 개수. 얘가 딱 11개 틀리네요. 예. 요 정도 라인이다. 11개면 뭐 힘든가요? 다음 걸로 한 3개씩 틀리도 12개. 힘들죠? 자, 하여튼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고 갑니다. 자, 이제 별거 아닙니다. 지금 단위수란 거 쓰죠? 잘 알고 계시죠? 일주일에 5시간 들었으면 5단위. 그게 학점으로 많이 바뀌는 겁니다. 대신 학점을 이렇게 계산해서 2,560시간 정도로 하나 50분 16을 해서 간다. 3년간 요거 192학점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은 건데 참고로 이제 미국까지 해줬어요. 그 미국보다는 좀 오래 적죠. 캐나다보다는 좀 차이 난다고 해서 외국하고 비교해서 아마도 외국에서의 고교의 그 학점제를 도입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25년터는 할 것 같은데 좀 더 앞당길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준으로 간 거고, 학사 운영 유연한데 아까 말씀대로 최대 5학점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고는 안양 외고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학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도 수원외고나 이런 데 보면 일본어가 7단위가 있어요. 그럼 얘는 외고 다니는 애의 일본어 학과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무조건 최대 5. 자, 계절 수업도 운영한다. 대학교도 똑같죠? 대학교 다닐 때 계절 학기 안 받아보셨죠? 공부들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도 계절 학기 해본 적이 없는데 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점짜리 학점은 가정은 당연히 국수형이 여기 해당된다. 국수형이 해당된다. 이런 대로 보고, 이게 미니 과목이라고 해서 이거 언급이 있고, 그럼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이건데, 자, 제가 오늘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정시 말씀드리고 수시 말씀드리고 교과를 예를 들어도 결국 학생들의 내신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재생 아니잖아요. 저는 재생들은 이미 학생부 끝났죠. 억지로 지금 무리죠. 뒤돌릴 수 없어요. 4등을 받았던 5등을 받았던 6등을 받았던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재학생들은 이제 남아있잖아요. 제발 부탁하는데 학교 공부 열심히 하세요. 혼자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죠? 정말 제가 우리 재생들 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저 선생님 학생부 좀 쓰레기예요. 이런 얘기가 90%가 그 얘기합니다. 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듣고 나면 저 고등학교 때 뭐 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와서 한탄을 해요. 이미 엎어진 거잖아요. 어떡하겠어요.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저 학생부 저기 내신 버려갖고요. 제가 그죠? 가진 적도 없어. 뭘 버려? 가져버리지. 그럼 옆에서 듣고 있던 녀석이 선생님 저 학생부 내려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올린 적도 없어. 올려야 되겠지. 그 옆에 학생이 저 학생부 놨습니다. 뭐
잡은 적도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학교 다닐 때 지금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 정시 파이터로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정시 파이터. 아니 내신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벌써부터 수능은 수시하고 정시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정시가 있는 거고 둘 다 수능을 봐야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라서 어느 한쪽도 나서는 안 됩니다. 수능 그 내신하고 수능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도구입니다. 무기 양손에 하나씩 들고 싸워야 되는 누구랑 대학이랑. 근데 그 무기를 버리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어느 한쪽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대학 입시 주체가 누굽니까? 대학이에요. 학생이 아니라. 학생은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설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우리가 따라 맞추잖아요. 그죠? 대학이 설정해놓은 거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기를 잘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게 하나가 학생부가 하나가 바로 뭐다? 수능인 건데 그걸 놨다 버렸다 이것만 받는다. 그런 취사 선택은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수능 공부 때 우리 학원에서 대한민국 입시교육은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만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 같고 힘들어요. 물론 학교에서 해준 것도 있죠. 아까처럼 비교과 관련되는 거 자동진 열심히 해야죠. 그죠? 세특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하지만 이 시험 볼 때만큼은 우리 도움받고 어차피 우리는 객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제발 학생들에게 얘기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절대 버린다, 뭐 내려놨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취사 선택이 없는 겁니다. 학생들 왔으니까 제가 얘기 다시 한번 당부를 해요. 자, 내일 있을 텐데 새로 생겨난 과목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공부방식, 보고작성 체험, 대학 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초중부터 추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추가로 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중3 고교 들어가서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이용해서 요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 바로 공포 마케팅의 주예요. 요걸 뭔가 갖고 초등학생부터 지금 중학교 1, 2학년까지 너 고등학교 고교학점자가 있으니까 너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돼. 그 뭔가 있을 것 같아. 사람은 뭘 두려워하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집단 공포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안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입시 또한 그래요. 모르면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관계자 선생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설명에는요 아무리 길게 해도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설명의 원칙입니다. 설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설명의 목적은요 오신 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한 번에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설명의 목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오신 학부모들에게 모든 전달 다 해서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다음번에 또 온다고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만 알면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설명의 목적보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게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걸 갖고 오는 분들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 마케팅, 이 20일 교육개정, 23일 되겠죠? 합쳐서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 타면 될 건데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그래도 국영수는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존재 의미는 우리 학원의 존재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와가지고 재수하는데 수학이요. 수학 상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수원 2를 못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또 오죽했으면 우리도 우수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수자리고 뭐 이름 쓰셔도 괜찮겠죠? 우리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에요. 우수자리. 오죽했으면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그게 끼고 가르쳐요. 제가 재수생들을 한 2명 정도, 3명 놓고 아니면 안 되니까 수학 상하가죠. 그래서 그 수포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걸 해요. 진짜 수학 7, 8등급을 2, 3등급 만들거든요. 정말 대단한데 제가 그 친구를 한 15년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든지 그 학원 안에서도 그냥 손 못하니까 버려. 이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중에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놔야죠. 그 시키면 또 해요. 애들이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이 국영수의 기초는 전 결론 이건 중요하다. 이건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또 갖고 계시겠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생각되면 좀 더 그게 더 중요해진다. 국영수는 여전히 중요해. 왜 다 5학점일 거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이거 공부 열심히 해. 학교 공부 열심히 하잖아. 학교 공부 열심히 어디서 학원에서 알고 있잖아. 다 그 학교 특징을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 고등학교 전부 다 알고 중학교 전부 다 아시잖아요. 기출도 다 갖고 있고 이번에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 중간고사 나와. 다 이게 전문가들 주시잖아요. 혼자 할래요. 우리 재생도 있어요. 저 독학재수 혼자. 아까 주체 누구라고요? 대학 개체는 누구라고요? 학생. 독학재수 주객을 전도하겠다는 얘기인데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 근데 요새 독학이란 말 좀 많이 들어갔죠. 재생들 쪽에서. 수익이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학원은 어쨌든 뭐 독학을 하던 뭘 하던 혼자서는 공부하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래도 인강도 받고 할 거니까. 그래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다가 결론이 이겁니다. 절대 내신 포기하지 말아요. 또 나가서 또 사무대 갖고 저 최저 맞출 건데 저기 2개 버리고 2과목만 저 최저 맞출게요. 이하보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이하보 학생들 여기 앉아 있지만 이하보 전체 수능 본 학생들이 18%밖에 못 맞춰요. 이하보. 산업 6, 3.5%. 그거도 못 맞춥니다. 삼각보다 높아요. 대학이 바보가 아니에요. 왜 경희대학교가 이하보로 갔는데 이 애들 이하보로 가고 노조 같은 데서 그래도 자기네 피해라 해서 다 뽑아요. 생각보다 맞추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절대 우습게 보지.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실패자들의 90%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실패와 포기를 구별할 줄 알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분들은 중에서 아무리 연세 되셔도 제가 86학번이거든요. 저도 낙제는 없었어요. 낙제제도는 70년도에 사라진 겁니다. 70년도에 71년도, 70년도에 사라진 거라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74년대 들어갔기 때문에 낙제는 모르는데 그때 이때에 지금 부활되는 겁니다. 이게 53년 만에 지금 부활이 되는 건데 요거 통과 못하면 그때 이제 60점이었죠. 근데 지금 40점 이하는 통과를 안 시키고 계절학기. 남들 방학 때 이런 겨울 방학 때 나와서 수업 들어야 돼요. 그 낙제죠 그게. 그리고 이거 못하면 190학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졸업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고교 학점제의 근본 모든 이 제도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종합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도대체 왜 하려고 할까? 자, 에필로그입니다. 후기입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를 하는 컨설턴트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모아서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의미 좋죠. 그냥 국영수 중심으로 그냥 안 하고 자, 대입 중심 학과수영을 벗어나는 홈런을 하고 있는 목적이다. 근데 국수형이 다 5학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죠? 5학점 국수형이 제일 높아요, 점수가. 근데 어쨌든 목적은 그겁니다. 2번 좋습니다. 그 다음 전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학원 측의 감사 우리 학원들입니다. 결국 재학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 이게 저는 주 의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학점제로 가니까 이 정도는 편할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우리 맞추는 거야. 그래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입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느나 실제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저희가 깔려 있다. 근데 과목이 너무 세분돼 버리니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대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요.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가까운 지역의 학교 학생들, 고등학생이죠 주로 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이 수강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 이 학과목을 갖다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과목을 특화해서 개선하시면 됩니다. 제법 괜찮을 겁니다. 그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학생부 종합 들어왔을 때 그냥 학종 들어왔을 때
학교에서만 써주는 거니까 이거 갖고 무슨 사교육이 날개치겠어 이랬는데 오히려 학생부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많이 생겨났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도 이건 대학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제가 포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대가 앞에서. 자, 하여튼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역시 생각이 된다. 대학교 서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외국은 미국의 학점제 좋죠. 왜 대학교 들어갈 때 걔는 당연 면접 보고 들어가잖아요. SAT를 보지만 그거는 그냥 꽈락이잖아요. 그 만점자가 뭐 학원대 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걔들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수능 문제도 출제가 누가요? 이번에 출제위원장이 뭐 한양대 교수가 그랬지만 대부분 출제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인데 그래서 그 한양대 교수지만 서울대 출신일 거예요. 출제하는 선생님들 들어가시죠. 교수들 들어가죠. 6월 6구 수능 6구 평가원과는 학교 선생님들이 보름 동안 합숙해서 만들어내시는 거고, 수능은 대학 교수들이 한 달 동안 들어가서 만들어요. 대학 교수들이 출제한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출제위원으로 검토위원이 따라 들어갑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지만 이들 출제자들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이거나 선배와 후배 사이예요. 감히 스승이 내고 선배가 낸 문제에 대해서 이것 도태라보다 토를 못 따라요.